5월 10일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피츠버그 파이러츠의 분석, 대기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전 경기와 1차전까지 모두 피츠버그가 3대2로 시카고 컵스에게 패배를 하면서 이 위닝 시리즈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직전 경기에서만큼에서도 이 어느 정도 저항력을 보여주었지만 이 안타 7개를 때려내고도 결국 이 2득점밖에 올리지 못했던 것이 피츠버그의 이 패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시카고 컵스가 1회 선취점을 올리고 이 점을 실점한 뒤 곧바로 4회 말 2점을 2대2로 점수를 맞추는 데 성공했고, 이 후반 불펜 싸움에서 결국 피츠버그가 패배를 하고 말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일 경기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의 선발 투수는 카일 핸드릭스와 타일러 앤더슨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핸드릭스의 경우 이번 시즌 6경기 선발 등판에서 2승 3패 6.07의 ERA로 29.2이닝 동안 27개의 탈삼진을 잡아내고 있는 이번 시즌이죠. 이 직전 경기에서는 핸드릭스가 다저스를 상대로 7이닝 7피안타 1피 홈런 1자책점으로 이 승리 투수가 되는데 성공했지만, 그 전 애틀랜타 경기에서부터 이 피안타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오고 있는 이 카일 핸드릭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직전 경기부터 해서 이 3할 때의 피안타율을 이미 넘어서 버렸고, 이 경기당 피안타율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 이 위기 관리가 잘 안 되면서 실점은 생기고, 이 볼넷이 그나마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라는 점이 장점이긴 하지만 이 스스로 조금 안정된 피칭을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죠. 이 피안타율이 늘어나는 것은 이번 시즌에 핸드릭스의 체인지업이 좀처럼 말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핸드릭스의 체인지업 피안타율이 상당히 높게 증가한 시점에서 이 내일 경기에서도 그게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면 이 직구 구속 자체가 너무 느린 이 핸드릭스이기 때문에 체인지업이 가장 주무기로 활용되는 핸드릭스가 위력을 보일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죠. 따라서 내일 경기에서도 분명히 핸드릭스가 완벽한 투구를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기는 조금은 힘들어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면 상대 선발 투수인 타일러 앤더슨의 경우 이번 시즌 6경기 선발 등판에서 2승 3패 3.24의 ERA로 33.1이닝 동안 31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시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직전 경기에서는 샌디에고를 상대로 6.2이닝 동안 2피안타 2자책점으로 어느 정도 선방을 했으며, 최근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에 이번 시즌 경기에서 5이닝 이상을 꾸준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맡아주고 있고, 이 3실점 이상을 한 경기가 없다라는 점이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막 시리즈와 그 다음 경기에서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실점했던 5이닝, 5.1이닝 각각 3실점이 이번 시즌의 개인 한 경기당 최다 실점이며, 이 두 개의 경기에서 총 3개의 피홈런을 허용했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 같죠.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도 이 앤더슨이 피홈런만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대량 실점 자체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싶을 만큼 이 90마일의 느린 구석임에도 이 빠른 공의 회전력이 상당히 좋다 보니 공의 위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경기에서 핸더슨은 이 홈런을 주의한다면 어느 정도 호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죠. 팀의 불펜 상황을 보면 이 직전 경기에서 이 양팀이 필승조를 어느 정도 소모를 했습니다. 먼저 컵스의 경우에는 톰슨과 차핀, 킴브럴까지 이 모든 필승조를 다 꺼내들어서 승리를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으며, 이 피츠버그의 경우에는 이 베드너가 등판해서 이 경기 마지막에 조금 막아보려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 외에는 하워드와 홈레스를 등판시키면서 이 경기를 끝냈던 만큼 이 네 경기에서 펠레즈와 에반스 그리고 크레이까지 이 다른 마무리 로드리게스를 포함해서 이 많은 불펜들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선발 투수 타일러 앤더슨이 버텨준다면 피츠버그가 내일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팀의 경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결국 계속해서 시리즈를 3대2로 패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피츠버그가 내일 경기에선 승부수를 던질 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죠. 이 피츠버그가 내일 경기에서도 지게 되면 이 수입 경기가 되기 때문에 이 타일러 앤더슨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하면서 불펜들을 조금 투입시킨다면 이 시카고 컵스에게 피홈런만 허용하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경기를 비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경기에서 네임밸류에서도 분명히 카일 핸드릭스가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량 차이가 지금 분위기에서 핸드릭스는 하락세를 타고 있고 앤더슨은 어느 정도 유지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점에서 비빌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죠. 따라서 피츠버그의 승리 사이드로의 접근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안전한 접근을 위해 플러스 핸디캡으로의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메이저리그 오클랜드와 템파베이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전 경기에서 4대3의 클러치 상황에서 템파베이가 결정적인 수비 실책을 하며 경기가 결국 6대3까지 벌어지며 오클랜드가 시즌 21승을 챙기는데 성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글래스노우가 나오면서 이 템파베이가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지만 이 글래스노우가 경기 초반에 빠르게 실점을 허용하면서 2회 만에 3실점을 먼저 한 채 경기가 진행이 되고 말았고 결국 템파베이는 쫓아가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날 경기에서 조금은 아쉬운 경기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이 템파베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어빈과 맥클라난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콜 어빈의 경우엔 이번 시즌 6경기 선발 등판에서 3승 3패 3.09의 ERA를 35이닝 동안 34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시즌을 꾸려가고 있죠. 이 직전 경기에서만큼은 정말 좋은 피칭을 했습니다.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상대로 8이닝 동안 3피안타 1자책점 삼진 9개로 굉장히 효율적인 투구를 가져가면서 승리 투수가 되었었고, 이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개막 시리즈와 그 다음 경기, 즉 이 첫 번째 등판과 두 번째 등판을 제외한 이 세 번째 등판에서부터 계속해서 퀄리티 스타트급 좋은 피칭을 해주고 있고, 이 2실점 이상을 한 경기가 없을 만큼 자신의 기량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어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빈의 경우에는 빠른 공은 94마일 그리고 커브볼이 81마일로 고속커브를 던지며 이 체인지업과 커브를 고른 비율로 구사를 하며 이 타자들의 방망이를 솎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직전 경기뿐만 아니라 이전 경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어빈이기 때문에 이 내일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일 경기였죠. 이 두 번째 정경기에서 템파베이를 상대로 등판해 6이닝 7피안타 1피 홈런 2자책점으로 이 패전 투수가 되기는 했지만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었던 만큼 어느 정도 자신의 역할을 이번에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피안타율이 조금은 높게 나오는 시점에서 이 어빈이 이 집중타를 맞는다면 무실점 피칭은 조금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반면 상대 선발 투수인 쉐인 맥클라난의 경우 이번 시즌 두 경기 선발 등판에서 2.25의 ERA를 승패 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템파베이 레이스의 이 유망주 투수로서 이 강속구를 던지는 이 좌완 투수라는 점에서 이 템파베이가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큰 이 맥클라난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직전 경기에서 LA 엔젤스 상대로 등판해서 이 4이닝을 2피안타로 무실점 피칭을 하면서 잘 막아내고 이 불펜에게 1+1 선발 전략으로 자리를 넘겨줬던 맥클라난이었는데 이 내일 경기에서도 1+1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템파베이의 이 캐시 감독의 심정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맥클라난이 분명히 충분히 빠른 공을 던지면서 이 굉장히 위력적인 공을 던지는 이 투수임은 사실이지만 이 이닝을 길게 끌고 갈 수 있게 맡겨줄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다시 1+1 전략을 통해서 파티뇨를 등판시켜 다시 경기를 꾸려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감독의 의중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 내일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불펜 상황을 보자면 이 직전 경기에서 템파베이는 리드와 스트릭랜드, 톰슨을 활용하며 이 어느 리드를 등판시키는 시점 이후부터는 필승조를 가동하며 경기를 쫓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톰슨이 올라와서 이 실책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실점을 하면서 결국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는데, 이 내일 경기에서 페어뱅크스와 다른 필승조들을 조금 활용을 하면서 과연 또다시 승리를 노리려고 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봐야겠는데, 이 스프링스가 그전 경기에서 이 피홈런을 끝내기 홈런으로 허용하면서 이 경기를 아쉽게 마무리했던 만큼 이 자신감이 조금 죽어있을 수도 있지만, 이 1차전에 등판했던 필승조들이 내일도 등판해서 이 경기를 이기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템파베이 불펜입니다. 이 반면 오클랜드의 경우에는 패티카, 디아크맨, 트레비노를 모두 활용하며 이 필승조들의 어느 정도 누수가 지금 있는 상황이죠. 이 트레비노와 디아크만, 패티시 지금 1, 2차전에 계속해서 등판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조금은 내일 경기에서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3명의 투수 중에서 1명 정도는 연투를 또다시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 내일 경기에서 오클랜드의 불펜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양팀의 경기를 결국 정리를 하자면 이 내일 경기에서 양팀의 선발 투수들과 불펜 투수의 능력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조금은 득점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빈도 최근 상승세에 있고, 이 맥클레난이 등판을 한 이후 1+1으로 파티뉴를 등판시켜버린다면 이 오클랜드 타자들이 또다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이 득점 자체가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 템파베이 타격에서 지금 어느 정도 하락세가 다시 보이고 있다라는 시점에서 이 맥클레난이 잘 막아주더라도 오클랜드의 투수진을
상대로 이 많은 득점을 올리기 어렵다라고 보여진다면 쉽게 템파베이의 승리 사이드로 접근하기 힘들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죠. 따라서 4경기에서만큼은 어느 팀의 승리 사이드로 접근한다기보단 이 득점이 많이 나냐 적게 나냐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투수력을 고려했을 때는 언더로의 접근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 워싱턴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양키스가 연장 승부 끝에 4대3으로 워싱턴에게 승리하는 데 성공했고, 이날 경기에서 양키스는 단 6개만의 안타를 뽑아냈지만 이 효율적인 타격으로 결국 이 승리를 가져갔다 할 수 있죠. 이 반면 8개의 안타를 때려내고도 이 단 3점밖에 뽑아내지 못하며 패배를 했던 이 워싱턴은 어제의 패배가 많이 쓰라리게 되었습니다. 이 양팀의 선발 투수는 내일 헤르만과 조로스로 발표가 났죠. 먼저 헤르만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5경기 선발 등판에서 2승 2패 4.32 ERA로 25이닝 동안 25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시즌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 직전 경기에서는 이 휴스턴을 상대로 5이닝 4피안타 2피홈런 3실점으로 이 아쉽게도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었고, 이 노디시전으로 경기를 마무리를 해야 했죠. 그 전 경기까지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해주고 있었던 이 상승세의 헤르만이었던 만큼 이날 경기에서 헤르만의 피칭은 조금은 아쉽게 다가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실점은 아니었지만 이 홈런 2방에 실점을 하며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만큼 이 피홈런에 대한 경계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 헤르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전히 94마일의 빠른 공과 81마일의 고속 커브는 이 헤르만의 주무기가 되고 있으며, 이 빠른 공의 구위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이 타자들에게 쉽게 이 홈런을 허용할 만한 투수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의외로 이번 시즌 이 등판한 5경기 중 이 3경기에서 2개씩의 피홈런을 매경기 허용했었다라는 만큼 이 홈런은 한번 터졌을 때 계속 얻어맞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헤르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반면 상대 조로스 투수는 이번 시즌은 이 5경기 선발 등판에서 2승 2패 4.39의 ERA를 26.2이닝 동안 21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시즌을 꾸려가고 있죠. 이 직전 경기에선 애틀랜타를 상대로 5.1이닝 동안 5피안타 1피홈런 2실점으로 어느 정도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었지만 이 결국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던 조로스였고, 이 타격에 지원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최근 2경기 연속 실점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이번 시즌 등판한 경기에서 이 4월 19일 이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등판을 했던 경기를 제외하고는 이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잘 해주고 있는 이 조로스이기에 내일 경기에서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죠. 이 투피치 유형의 투수입니다. 이 93마일의 빠른 공과 86마일의 슬라이더를 위주로 이 타자들과 승부를 하는데, 이 탈삼진율은 상당히 떨어지지만 이 피안타율 자체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는 만큼 이 내일 경기에서 조로스가 어느 정도 기량을 보여준다면 오늘과 같은 클러치 싸움은 양키스를 상대로 또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죠. 팀의 불펜 상황을 보면 어제 경기에서 양팀 모두 이 필승조들을 전부 가동을 시켰습니다. 먼저 양키스의 경우에는 체드 그린과 루테이지, 체프먼, 윌슨까지 모두 등판을 하면서 이 필승조 중 이 3명을 소모를 했던 이 양키스의 불펜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다른 필승조들이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이 양키스의 불펜이 아직까지 저력은 있다라고 보여지며, 이 직전 경기에서도 이 투구수를 과하게 가져간 투수가 전혀 없었다라는 점에서 내일 경기도 만약 클러치 싸움으로 갔을 때 양키스의 불펜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워싱턴의 경우에는 이번 등판에서 필승조를 똑같이 모두 가용을 했죠. 기용을 했는데 이 허드슨과 핸드 그리고 피네건, 레일리까지 모두 등판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핸드가 투구수를 29개를 던지면서 조금 과하게 가져갔고, 이 나머지 투수들은 그나마 이 투구수 관리가 조금 되었다는 점에서 내일 경기 또 클러치 싸움의 경우에서 소에로를 포함해서 보트와 함께 이 필승조들을 등판시킬 수 있는 힘이 아직까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경기는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죠. 이 양팀의 경기를 정리하자면 결국 이 워싱턴이 1차전에서 타격감을 보여주며 승리를 했고, 2차전에서는 양키스가 이 투수력을 과시하면서 이 적은 득점을 효율성을 살려 승리를 연장 승부 끝에 가져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시리즈 타이가 된 상황에서 이 양팀의 승부가 굉장히 내일 경기에도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양팀 선발 투수가 의외로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잠재성이 상당히 높은 투수들로 등판한다는 점에서 경기가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경기 결과 예측과 실시간 조합픽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기꺼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